행복전도사 류지연 교수와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요일을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자 한국중앙교육센터 류지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전도사 유지연입니다. 지난번에 교수님 직접 뵙고 방송을 한번 해주시지 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이후로 또 몇 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9월 1일 날 광주 갔으니까 딱 22일 만이네요. 그러니까 이 태풍 때문에 네. 또 추석 연휴 때문에 또 못 뵙고. 그쵸. 예. 네. 우리 기사님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또 애청자분들도.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행복 메뉴는요, 우리가 행복의 사례를 9명의 사람들의 성격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례들 중에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행복 추구법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의 행복 추구법. 지난번에 유 교수님 성격이 예술가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궁금해진대요. 예술가 성격이라는 건 또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9가지가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본질, 그거는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우리가 행복을 만났을 때 그 마음과 똑같아요. 그때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예. 자,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요, 살아생전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고, 죽은 후에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예술가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고흐야말로 예술가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생전에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고 죽은 후에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 글쎄요, 예술가들의 행복은 그림을 잘 그려서 잘 팔릴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답이네요. 네. 그것이 예술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 이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요, 살아생전에 한 점도 팔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나마 고흐의 평전에 의하면은 친구인 웨젠보시라는 그 사람도 화가인데, 그 웨젠보시의 누나가 있어요. 친누나인데, 이 누나가 이제 좀 아마추어 화가면서 조금 약간 형편이 고흐보다는 괜찮았어요. 예. 근데 이 누나한테 이 고흐의 그림을 좀 사라. 그러니까 억지로 강매를 시켜가지고 팔린 유일하게 살아생전에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이야, 이러네요. 지금 고흐의 작품은 전 세계 미술품 경매에서도 최고인 작품인데 그때는 다들 몰라봤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고흐가 눈이 슬퍼 보이나 봐요. 그림이 안 팔려서. 야, 근데 그렇게 안 팔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고흐의 아주 까칠한 성격 때문이에요. 고흐가 얼마나 예민하고 기민했냐면요. 사물을 관찰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그려내는 독특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군요. 그렇죠. 근데 이 상상력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희망에서 생각했다고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고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으면서 그림을 그리던 엄마한테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늘 그렇게 슬퍼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고흐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친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죽은 거예요. 예? 근데 그 형이 죽었는데 그 형 무덤이 바로 자기 집 앞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덤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가업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는 가문에 이런 거에서 그 형이 죽었으니까 또 빈센트 반 고흐를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고흐의 이름을 또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죽은 형의 기억 속에서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건 그의 예술가적인 상상력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라는 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예술가는 뭐 자신만의 우울감 속에서 유일무이한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빈센트 반 고흐는 무덤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보고 그냥 자기 무덤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흐의 그 그림을 보면 그 죽음과 늘 가까이 있는 듯한 그 자신을 표현하곤 했는데, 네네. 자, 이런 감성은 그림에 매진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술가의 행복이. 자, 한 일화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동상이 된 것처럼 햇볕이 막 내려쬐는데도 그림을 그려내려가지고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몰입을 했었대요. 응? 그렇게 이 건강한 예술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울한 감정을 걷어내고 이 사람들이 타고난 게 많거든요. 타고난 근성을 가지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열정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해서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낸답니다. 예. 그런 고흐의 예술성을 익히 알아본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모든 예술가들이 프랑스 파리 거기 모여들어서 후기 인상주의 학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그 고흐가 그 개혁을 한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후기 인상파. 네.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아마 빈센트 반 고흐는 최고의 행복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을 바꿀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 당시는 자기가 한 일이 그 당시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몰랐죠. 예.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응? 모든 화가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그 동생, 테오 반고흐라는 그 4살 터울의 동생이 있는데, 예. 그 동생이 항상 물감도 지원했고 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림에 몰두하는 순간이 매우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고흐가 자신의 집을 예술가 공동체 작업실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화가였던 고갱 아시죠? 예, 고갱. 귀를 자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예. 그 고갱을 집에 데려와서 함께 작품 그리면서 예술가 마을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림 그린 게 좋아서 행복해서. 예. 이때 그 유명한 고흐의 해바라기, 예? 그리고 아르레 노란 집, 별이 빛나는 밤에, 카페 테라스, 그 명작들이 그때 다 탄생된 것이죠. 그 행복할 때. 네.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고흐의 그림 중에서는 뭐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별이 빛나는 밤이 이게 2개가 있어요. 고흐 작품 중에. 예. 두 가지 작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행복한 그 아르레 노란 집에서 그렸던 행복했을 때 그렸을 때 그 어두운 밤이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기에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 강가를 연인과 거니는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을 때가 하나 그 별이 빛나는 밤에가 하나가 있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 하늘이 왜 그 회오리 바람처럼 막 삐글삐글 도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고흐가 불행해진 다음에, 예? 예, 그 별이 빛나는 밤 불행해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불행해진 다음에 그린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불건강한 행복주구법 하잖아요. 예. 그때 제가 다루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결론을 짓겠습니다. 벌써 아쉬운가요? 아쉽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수님. 그죠? 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독특한 성향을 가진 예술가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런 성향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자기 자리에서 열정의 꽃을 피워라. 응? 자기 자리에서 열정의 꽃을 피워라. 네. 앞서 말했듯이 예술가들이요, 좀 예민하고 기민해서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해요.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 이런 거죠.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근데 고우도 이 예술가 마을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아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술가들이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독특함이 불러들이는 고통이거든요. 예.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가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와, 우리는 뭘 만나요? 이렇게 행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려라. 그렇죠.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본인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신 교수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시죠. 지금 행복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그 행복을 전해주는 것 자체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